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12번째 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여기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영국 교수는 한국어를 통해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루시 로버츠입니다. 별 볼 일 없던 저의 인생을 빛나게 해준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저의 사연을 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런던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겉보기에 완벽했죠. 의사인 언니는 케임브리지를 우등생으로 졸업했고 공학자인 오빠는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두 사람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셨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매 학기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수학 C, 물리 D, 영어 B-. 그나마 영어 성적이 조금 나은 편이었죠. 아버지는 매번 재수강을 고려해보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명문 사립학교에서 저는 늘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질문에 답을 못할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속삭임이 너무 아팠습니다. 로버츠 가의 실수작이라고들 했죠. 그땐 정말 제가 우리 가족의 실수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작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방과 후면 곧장 제 방으로 달려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엘리가 아버지의 사업차, 한국 방문을 따라갔다가 돌아오면서 준 USB에는 드림아이라는 드라마가 들어있었습니다. 엘리는 한국의 10대들이 나오는 드라마라며 재밌다고 한번 보라고 했죠.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틀어본 것뿐인데 첫 회를 보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인공 고혜미는 저처럼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성적 때문에 매번 좌절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속상해하는 모습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혜미는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자신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녀를 비웃었지만 결국 자신만의 재능을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드림아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USB에는 다른 한국 드라마들도 있었는데 하나하나 정주행했죠. 처음에는 자막을 읽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회가 기다려졌죠. 드라마 속 세상은 제가 살던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시험 성적이 전부가 아닌 곳, 자신만의 꿈을 좇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혜미와 그녀의 부모님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고 실망하셨지만 결국에는 딸의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시는 모습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도 언젠가 우리 부모님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한국 드라마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영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런던의 작은 한인마트에서 DVD를 빌리기도 하고 건너 한국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USB로 받아보기도 했죠. 지금처럼 스트리밍 서비스도 없던 때라 새로운 드라마를 구할 때마다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처음에는 자막으로 보던 드라마였지만 어느새 한국어 단어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상하게도 이 낯선 언어를 배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수학 공식을 외우거나 물리 법칙을 이해하려 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주말이면 혼자 런던에 있는 작은 한식당에 가곤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취미가 생겼다는 게 기뻤습니다.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쓸 때면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 언니와 오빠처럼 되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게 생겼어. 비록 한국 드라마일 뿐이지만 처음으로 나다운 걸 찾은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응원을 했죠. 창밖에는 늘 비가 내렸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 아래서 저는 이어폰을 꽂고 또 다른 드라마를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시험이 있겠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제 작은 행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중위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가족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시다가 잠깐 고개를 들어 그래도 대학은 가게 되었다며 짧게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축하한다고 하셨습니다. 언니는 케임브리지에서 시험 공부로 바빴고 오빠는 임페리얼 칼리지의 연구실에서 나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학 후에도 제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업은 어려웠고 성적은 중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더 이상 가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3학년이 되어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고를 보았을 때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죠.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니 제 성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밤새 지원서를 썼습니다. 처음으로 뭔가에 이렇게 열정을 쏟아부은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의아해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실용적인 가치가 있겠냐고 물으셨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면서 처음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제가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것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열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짐을 싸면서 드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가족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떠나는 거라고 생각하니 설렜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창밖의 런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구나. 처음으로 제 선택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대학생의 무모한 도전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이것이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제가 한국으로 떠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2018년 9월의 늦더위가 저를 반겼습니다. 런던의 차갑고 습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활기 넘치는 공기였죠.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글 간판들이 제 눈앞에 가득했습니다. 기숙사로 가는 공항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한시도 떼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거리마다 불빛이 반짝였죠.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들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전날 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어 수업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제가 독학으로 공부한 한국어가 실제로 통했습니다. 교수님이 제 발음을 칭찬해 주셨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를 제대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생활은 제게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부터 지하철을 타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학습의 기회였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죠. 존댓말을 써야 할 때 반말을 쓴다거나 한자어를 잘못 써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조차도 즐거웠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이면 저는 항상 제일 먼저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면서 드는 설렘은 전에 없던 감정이었습니다. 과제가 많아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주말이면 혼자서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북촌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걷고 광화문의 웅장한 건물들을 올려다보고 홍대의 활기찬 거리를 누비면서 이 도시의 매력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한국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전을 찾아가며 공부했습니다. 영어로 된 책을 읽을 때는 늘 지루했는데 한국어로 된 책은 한 단어 한 단어가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 즐겁다는 사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저는 로버츠 가의 못난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만의 길을 걸어가는 당당한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 더 오래 머물면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한국학과 석사과정 지원서를 쓰면서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도 명확했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언어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었죠. 면접 당일 제가 준비한 한국어 발표를 듣고 교수님들이 놀라워하셨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기초적인 한국어도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학술적인 주제로 토론까지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처음으로 제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영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하셨지만 처음으로 제 목소리에서 자신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언니는 제가 처음으로 무언가에 진심으로 열정을 보이는 것이 신기하다며 오히려 응원해 주었습니다. 논문 주제를 정할 때 저는 제 경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가 어떻게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를 자극하는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습득해가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가 연구 대상자이자 연구자라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고 하셨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논문을 쓸 때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공부가 즐거웠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읽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글로 쓰는 모든 과정이 신나는 모험 같았습니다. 연구를 위해 전 세계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문화에 매료되고 그러다 언어를 배우게 되고 어느새 그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저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석사 논문 발표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2년 전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교수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비자가 만료되어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은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잘하는 것을 발견했고 자신감도 찾았습니다. 귀국을 며칠 앞두고 마지막으로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되새겼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4년 전 교환학생을 떠날 때의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부모님을 보았을 때 처음으로 당당하게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냐고. 한국어로 석사 학위를 받은 것이 영국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걱정하시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런던은 제가 떠났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한국 음악이 흘러나왔고 한국 식당들이 늘어났으며 한국 화장품 가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대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과외를 하고 온라인 한국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수강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의 첫 겨울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그리웠고 가끔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논문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한국 문화가 어떻게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한국어를 배워가는지에 대한 제 연구가 이제는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영국으로의 귀국은 제게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한국어 학습자 연구팀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지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중위권 대학을 나온 제가 옥스포드라니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차가웠습니다. 영국의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공부한 것밖에 없는
제가 어떻게 옥스포드에 갈 수 있겠냐며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밤낮으로 연구 계획서를 썼고 제가 한국에서 연구했던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영국 학생들의 동기와 학습 방법에 대한 제 연구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면접 통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면접까지 갈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경험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를 독학으로 시작해서 한국에서 공부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겪은 모든 어려움과 극복한 경험들이 이제는 저만의 강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면접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제가 한국에서 직접 공부한 경험과 영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은 어려움들에 대해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쓴 논문의 주제가 마침 그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낸 것입니다. 부모님께 전화드렸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옥스포드에 처음 도착한 날 캠퍼스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길의 결실이라는 것이라 생각했을 때 눈물이 났죠. 연구팀에 합류하자마자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45개교, 2023년에는 68개교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많은 학생들이 한류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접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창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랭귀지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연구실 창밖을 내다보면서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한때는 가족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고민하던 제가 이제는 옥스포드에서 의미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니 인생이 드라마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 맡은 프로젝트는 영국 전역의 한국어 학습자 130명을 인터뷰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류의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할수록 이것이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든버러에 사는 7살 소녀와의 인터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아이는 K-팝도 모르고 한국 드라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죠.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냐는 질문에 그 아이는 멋져 보여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맨체스터의 한 중학생 어머니는 딸과의 대화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딸의 관심사를 이해하기 위해서였는데 어느새 자신도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었다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우크라이나 난민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학생은 영국에 와서 처음으로 K-팝 팬덤에서 소속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영국에서 K-팝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다는 거죠.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것은 한국어가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언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는 일종의 판타지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 학생들이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를 배우며 로맨틱한 환상을 가지는 것처럼 영국 학생들은 한국어에 대해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소셜미디어의 역할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K-팝 관련 트윗이 전 세계적으로 78억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대박, 먹방 같은 한국어 단어를 자신들의 언어와 섞어 쓰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저는 자주 제 과거를 떠올립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국 교육부에서도 이 현상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한국어가 12번째 외국어로 채택되면서 저는 정식 교수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저는 임시교수가 되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옥스포드에서 동아시아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우연히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회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신기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아버님이 한국 대기업의 영국 지사와 거래하는 회사의 임원이셨는데 90년대에 한국 주재원으로 5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제임스도 어린 시절 한국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다고 했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결혼식 때 시부모님께서는 한국어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국에서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지금도 가끔 김치를 담그시는데 한국에서 배운 비법이라며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제 가족들의 변화였습니다. 한때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무의미하게 여기던 부모님이 이제는 손님이 올 때마다 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십니다. 의사인 언니는 자기 병원에 한국인 환자가 오면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교수가 된 오빠는 한국의 과학기술에 대해 제게 물어보곤 합니다. 지금 저는 한국어 교재의 저자로서 영국 전역의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네요. 제 연구실 창 밖으로 보이는 옥스포드의 첨탑들을 보면서 가끔 생각합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요. 교수가 되어 첫 수업을 했을 때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10년 전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에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여러분처럼 처음에는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류 열풍이 곧 식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영국의 MZ세대들이 사회의 주축이 되는 시점에는 또 다른 형태의 한류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어로 쓴 시, 소설, 음악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처럼 설렘을 가진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이 이상하거나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을 특별한 곳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저처럼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평범한 여고생에서 교수가 되는 여정에 한국어가 있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한국까지 건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